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은 코덱스 200 삼성전자 현대중공업을 분석합니다. 아래 공포에서 비롯된 오늘 폭락은 오늘 밤 내일 새벽에 열리는 미증시 결과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각설하고 분석에 들어갑니다. 코덱스 200의 거래량은 살짝 줄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코덱스 200을 하락 그었지만 사실 아직 꺾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도 빠지고 있던 중에 크게도 한 방을 맞은 셈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큰 거래량의 변화는 없습니다. 주가도 일종의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 분석을 보겠습니다. 코덱스 200은 재무 분석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의 재무표만 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특별히 분석할 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다 우려합니다. 시장가치 비율, PBR, PSR, PCR이 조금 높은 편인데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그 현금 동원 능력 등과 관련된 지표인데요. 요것만 비율이 조금 어둡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EVA나 에비트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EV4 에비트다도 3.1로 근래 제가 본 EV4 에비트다 중에 가장 작습니다. 에비트다는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3년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3년 1개월 좀 못 되죠. 그 정도면 그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정도니까 대단한 거죠. 영업이익 증가율 거의 10%에 다다릅니다. ROE도 거의 20에 다다르고요. 유보율과 부채 비율도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런 주식이 5,000원으로 계산을 하면 거의 270만원인가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4만원대를 거래가 되니까 우리가 좀 둔감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군요. 일단 5,000원에서 나누기 100을 하면 50이 되겠죠. 네, 50이네요. 50에서 45,500원 하면 220만원이네요. 뭐 크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227만 5천원이라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문제의 주식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이게 아니죠. 여기 있는데 현대중공업은 이거 완전 붉은색이네요. 손익계산서 영업이익 마이너스입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당연히 적자고요. 그리고 자본이익도 자기자본 이익률도 마이너스고요. 유보율과 부채 비율은 다행히 높은 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사를 잘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현금 100원을 투자를 하면 그 이익률이 다시 100원이 안 되니까 손해를 보는 거니까
100원 투자하면 한 95원 되나요? 어쨌든 현대중공업은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있는 것만 분석을 해볼까요? 손익계산서 영업이익 마이너스, 그것도 마이너스 보통 마이너스가 아니죠. 5,225억 마이너스. PBR 장부가치가 이거는 플러스네요. 그리고 PSR 매출 대비 가치 비율도 좋은 편입니다. 있는 건 좋네요. 장부가치나 매출 관련 지표로는 보면 이건 플러스입니다. 이건 좋네요. 그러니까 기업이 뭐 그렇게 장사를 못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매출 관련 지표가 낮으니까요. 좋은 편이니까요. 어쨌든 금융비용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비트다 이거는 감가상각비가 좀 있는 거니까 새로운 기계를 많이 들어놨다가 되겠죠. 네, 그 정도입니다. 재무비를 보시면 영업이익 증가율 당연히 마이너스고요. 아까 전 봤죠. 이 종목의 그러면 적정 가격 어떨까요? 대략 저는 지금 현재 가격의 3배 정도를 봅니다. 네, 3배 정도를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점이 온다면 좀 모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현대중공업이 어디 둘지는 저로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조선업 경기가 상승을 하는데 이 종목은 왜 떨어질까요? 물론 M&A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물론 현대중공업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들어갈지 아니면 들어가서는 안 되는지를 오늘 차트를 보고 가늠을 해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복합 차트인데요. 현대차가 아니죠.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인데요. 일단 코덱스를 보겠습니다. 코덱스로는 추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횡보하고 있는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DMA도 횡보 중인데요. MFI도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이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매수 시그널이 나왔죠. 올랐습니다. 그 하이켄 애쉬도 크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물론 오늘은 마이너스를 만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OBV는 상승 중이고요. 코덱스 200의 MACD 오실레이터는 살짝 횡보를 하고 있는 모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차이킨스 오실레이터 모멘텀 지표도 살짝 하락하면서 매도 시그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도 그리고 그 정도 개인들이 샀습니다. 그렇다는 건 기관이나 외국인이 팔았다는 얘기가 됐는데요. 좋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뭐냐? 최소 횡보에서 약간 하락하는 정도, 그 정도가 현재 위치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위치는 약간 하락하는 정도입니다. 내일 새벽에 결정이 되겠죠. 다음은 삼성전자는 코덱스 200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파라볼릭 사에 따르면 추세는 없고요. 상승이든 하락인 추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DMA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MFI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상승이죠. 그런데 OBV가 좀 꺾였고요. 상승세에서 좀 둔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MACD 오실레이터에서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C5에서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개인들은 좀 소외되는 면이 있습니다. 소외되는 면이 뭐냐면 크게 사지를 않았습니다. 조금 올라갔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결론은 그겁니다. 좀 더 지켜보자.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내일 미 증시가 상승인가 하락인가,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움직일 것으로 봅니다. 다음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의 파라볼릭사는 현재 하락 중입니다. 그것도 분명한 하락입니다. 하이켄 애쉬도 하락 중이고요. 그리고 OBV, MACD 오실레이터, 샤이킨스 오실레이터 모두 다 하락 중입니다. 네. 그래서 복합 차트에서 볼 수 있는 차트들은 다 하락 중입니다. 물론 개인 순매수는 플러스입니다. 이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해 나왔다는 건. 예, 현대중공업 머리를 아프게 하네요. 어쨌든 현대중공업 현재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 본 게 있죠. 그것도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안 본 거 뭐가 있을까요? 그물 차트, 일목균형표 이런 것들 안 봤죠. 일목균형표. 네. 어제는 이상하게 ACTS에서 일목균형표의 구름대가 안 떠서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뜨네요. 우리는 일목균형표의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같이 봅니다. 이거는 같이 보는 건 일종의 습관입니다. 자주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확실한 시그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보시면 세 종목 다 현재 하락 중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일목균형표를 보겠습니다. 일봉은 양온이지만 구름대 안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후행스팬도 가격대 안에 갇혔죠. 그리고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후행스팬, 일봉, 구름대, 그리고 기준선과 전환선 세 개 다 하락 중입니다. 이거 약세장이죠. 코덱스 200은 현재 약세장입니다. 그러네요. 코덱스 200 약세장이네요.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꺾였습니다. 저는 안심이 되는데요. 현대중공업 구름대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행스팬도 그렇고요. 그리고 기준선이 전환선 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준선인가요? 한번 볼까요? 이거네요. 기준선. 전환선 또 어디 있을까요? 기준선 아래에 전환선이 있습니다. 약세죠.
후행 스팬, 일봉, 전환선 기준선,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 현대중공업 분명한 하락세입니다. 다음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게 왜 이게 뜨죠? 이게 잘못됐네요. 이 녀석이 삼성전자에 됩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전자는 아직 물론 추세에 있습니다. 그 후행 스팬은 아직 가격대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기준선 아래 전환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가 아주 강세는 못 되고요. 네, 그냥 보통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장은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매도 시그널에 가까운 시그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약세장으로 부르겠습니다. 뭐 분명 약세장은 아니지만 약세장입니다. 4개 조건 중에 3개가 약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분석이요. 이렇게 해서 일목균형표를 봤고요. 다음 좀 지워야 되겠네요. 일목균형표를 지우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스토캐스틱스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쉽게 추세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트들을 볼 때도 다른 것들을 함께 엮어서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이 코덱스 200 다음 무대입니다. 하락 추세죠. 코덱스도 현재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식을 하다가 한동안 약세장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약세장이 팍팍팍 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샀죠. 바닥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하고요. 자, 보시면 코덱스 200 확산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어쨌든 중심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중심선이 하락하면서 확산기로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꺾였습니다. 삼성전자도 꺾여서 현재는 중심선이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코덱스 200, 현대중공업, 삼성전자는 현재 하락 중에 있습니다. 코덱스 200을 분석하니까 왜 코스피를 분석하지 않고 코덱스 200을 분석하냐고 하시는데 둘 다 비슷할 겁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코스피를 거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코스피를 거래할 수 있는 방법 없진 않죠. 하다못해가 아니죠. 증권사에서 바스켓으로 매매하는 것도 일종의 코스피 거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역시 코덱스 200도 마찬가지죠. 다만 우리가 직접 바스켓을 거래하지 않을지언정, 그래서 코스피를 거래하는 심정으로 그런 관점에서 코덱스 200을 끌어들였습니다. 어찌되었든 회종목도 현재 하락 중에 있습니다. 카드닉이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점에서 못 샀기 때문에 그 매입 단가만 높아져 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 기억이 나네요. 전후를 빠지길래 좀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주 소량을 넣었습니다. 소량을 걷어들였습니다. 그 습관이라는 게. 다음은 다 됐고요. 그냥 지그재그만 보겠습니다. 지그재그만. 코덱스 200은 상승 중이고요. 현대중공업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거 삼성전자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코덱스 200은 상승 중에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다음은 거래량도 봤고요. 추세, 모멘텀, 시장 강도 다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수 차트로 넘어갑니다. 특수 차트 중에 삼성전환도 보겠습니다. 하락했죠? 이건 상승입니다. 삼성전자는 상승, 현대중공업은 하락. 그러면 코덱스는 어떨까요? 코덱스 200은 상승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덱스 200의 삼성전환들은 상승, 삼성전자 상승, 반대로 현대중공업은 급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사실 MACD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러면 MACD를 보겠습니다. MACD 추세지표죠. MACD 상승과 하락이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상승 시그널 바로 다음에 하락 시그널이 붙어 있는데요. 하락하고 있죠. 현대중공업은 하락이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매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샀어야 됩니다. 저도 주문을 했는데 너무 낮게 써서 체결이 안 됐더군요. 다음은 코덱스 200.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매도 시그널이네요. 그래서 코덱스 200은 현재 횡보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삼성전환도가 플러스인데 MACD가 마이너스니까 이건 서로 상충돼서 횡보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 지표를 보더라도, 일봉을 보더라도 이러한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횡보죠. 기간 조정, 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단 정리를 하고
움직이지 않네요. 다음에 이렇게 밀려서 해야죠. 이게 안되네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참 다 봤죠. 그러면 정리를 할 때가 다가옵니다. 역시격선을 보겠습니다. 역시계 곡선. 노란색이 마지막 종점입니다. 일단 코덱스는 매도 보류입니다. 하락에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격선 코덱스 200은 매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도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현대중공업도 현재 매도 보류 단계입니다. 삼성전자도 현재 위치는 매도 보류입니다. 세 종목 다 현재 위치에서는 매도 보류가 되겠습니다. 추세 전환 이어질지는 몇몇 남은 지표들을 보고 보겠습니다. 현재는 매도 보류. 다음 지표는 이제 하나 두 개 언더가 될 것 같은데요. 랭코 차트를 보시면 코덱스 200은 현재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모멘텀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아예 거의 고꾸라지듯이 내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락 추세죠. 삼성전자는 그런데 상승하는 도중에 살짝 멈추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덱스 200과 삼성전자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폭은 다를지언정 패턴은 비슷합니다. 원래 3전이 코스피와 상당히 유사하게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코덱스 200이다 보니 코덱스 200도 3전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코덱스 200, 삼성전자는 현재 잠깐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를 봐야 하겠지만요. 이에 비해 현대중공업은 그대로 내리꽂히고 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한숨 쉬냐고요? 오늘 현대중공업을 좀 거시겠걸랑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가격 재무제표상으로 보시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많습니다. 반면에 현대중공업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 실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런 면이 있는데 조선업 경기가 화랑이 되면 또 오르지 않겠습니까? 어찌되었든 현대중공업은 분명한 하락세고요. 하락 시그널이 하락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아직 일목균형표를 보더라도 상승세가 꺾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하락한 것도 아니고요. 차트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아직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거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